자, 일단 명제부터 가볼게. 자, 명제라고 하면 참거짓이 완전 기본적인 건 안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빨리. 자, 명제라고 하면은 세 종류가 있었지? 단일 명제, 가정결론 명제, 조건 명제. 맞지? 단일 명제라고 하면은 그 하나 자체로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명확한 식이고, 맞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명제라면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면 진리집합을 찾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지. 맞지? 자,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야? 어떤 미지수가 미지수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조건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조건과 명제는 이렇게 뭐야? 소문자 P, R, Q로 많이 쓰는데, 그것을 지키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조건과 명제에는 부정이 있지. 맞지? 소문자로는 not P로 물결로 쓰는데 그들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맞지? 그럼 집합과의 연계에서 맞지? 그냥 집합이라는 개념과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명제와 명제 부정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조건 혹은 명제에 대해서 P 또는 Q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P, Q 합집합, P 그리고 Q가 P, Q 교집합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야? 가정결론 명제에 대한 얘기지.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근데 그 두 개의 조건이 가정결론 인과관계를 맺으면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P와 Q가 조건이니까 P와 Q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잖아. 근데 그 전체에 아우르는 문장이 명제이기 때문에, 맞지? 이들을 뭐 해줘야 돼?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거든. 어떻게 판단한다? P의 진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는데 흡수관계가 여기서 튀어나오지. 근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반례집합이 바로 뭘로 튀어나온다? 차집합이라는 거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뭐야? 전제조건을 모든 어떤이라고 표현되지. 맞지? 이거는 그냥 뭐야? 전체집합이 등장한 거지. 뭐 전체 집합 던져놓고 모든 놈에 대하여 뭐다, 모든 어떤 놈에 대하여 뭐다라고 표현하는 건 모두는 다 돼야 되고 어떤은 하나라도 되면 되지. 그쵸? 자, 조건의 3단 논법, 충분조건, 필요조건, 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이면 왼쪽, 필요면 오른쪽, 3단 논법. 만약에 P면 Q다라는 놈이 있으면 Q로 시작하는 놈을 찾아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역, 부정, 대우, 뭐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P이면 Q이다를 부정하면 P이면 not Q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우는 본명제와 뭐하다? 그걸 함께 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까다로운 애가 있어. 아니다 또는 어떤 이런 놈들. 그러면 이런 놈들이 있을 때 부정하면 좋잖아. 대우를 때려버린다는 거야. 근데 대우의 단점이 뭐냐면 가정결론일 때만 쓸 수 있어. 알았지? 자, 명제 증명에는 뭐가 있어? 대우법과 기류법 있지? 대우법이라고 하면은 P면 Q이다를 not Q면 not P다라는 것들이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시를 쌤이 다 박아놨기 때문에 출력되는 것들로 한번 보면 되고 내일 시간표 자습 수업? 교과서랑 쌤 필기 같이 보면 됩니다. 아니면 올림포스 유형별 고난도를 한번 싹 봐. 맞지? 근데 솔직히 고난도는 외부에서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 몇 개는 나올 거야. 왜 그동안 뭐 하나도 안 나왔어? 자, 기류법이라고 하면은 뭐야? 그 P를 부정해서 not P를 함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모순을 발생시킨 거지. 쉽게 말해서 부정을 뭐다? 거짓임을 보여서 본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지. 막 이런 루트 2는 루트 3은 이런 계열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 4개 중 하나 만들면 되지. 맞지? 자, 봐봐. 일단은 그냥 2차식 있잖아. 그 표준화하면 돼. 표준화. 근데 루트와 절대값 있잖아. 제곱하면 돼. 그럼 무조건 해결돼. 그러면 이 4개로 갈 거야. 무조건. 그거 말고 안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산술기하야. 알았지? 그 다음에 그 올림포스 유형별에 쌤이 이제 좀 방금 풀이하다가 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은 게 있거든. 잠깐만 이거 좀 하고 넘어갈게. 우리 배기 쪽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 그 그지 같은 거 있지? 그거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찾았습니다. 근데 센 방법도 뭐 빠르긴 한데 훨씬 빨라. 이거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이잖아. 6이잖아.
맞지? 그럼 쌤은 이거 x로 하고 이거 600x로 해가지고 맞지? 삼각형의 넓이가 막 4분의 루트 3 x 제곱에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루트 3 6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최소를 물어봤잖아. 맞지? 최대를.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해지니까 16분의 3에다가 이거 지수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6x의 완전 제곱이잖아. 얘가 최대면 되니까 요 내부의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내부의 식이 최대값이 9잖아. 그러면 9제곱 곱하기 16분의 3이 답이거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얘 넓이를 x, 이 넓이를 y라고 할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x, y의 최대값 아이가? 솔직히 이렇게 풀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도대체 왜 산술기하지? 왜 절대부등식이지? 근데 쌤처럼 봐봐. x, y 양수지 무조건. 그럼 x, y의 최대값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2루트 x, y가 x 더하기 y 이하다. 산술기야. 맞지? 근데 x, y가 최대인 순간은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니야? 그럼 x, y가 뭐 할 때야? 같을 때지. 그럼 둘이 같을 때니까 한 변의 길이가 3, 3일 때야. 그럼 문제 끝나고요. 당연하지. 요놈의 넓이를 x, 요놈의 넓이를 y라고 하면 x와 y는 0보다 큰 게 확정됐어. 맞지? 그러면 이 식 좁고 x, y가 최대려면 x와 y가 똑같아야 되므로 맞지? x 이 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다.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이게 절대부등식이 맞는 풀이가 아닐까? 이게 뭐야 이거 이차함수 최대치로. 맞지? 장담하는데 이걸로 트집 못 잡습니다. 그럼 얘들이 0이면 어떡하냐? 내부라고 했으니까 0 될 일은 없지. 내부라고 했어, 내부. 알았지? 불안하면 그죠? 이것도 아니까 이제. 맞지? 자, 일단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가면 되고 2루트 드래곤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맞지? 코시-슈바르츠 확산 연구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코시-슈바르츠 먼저 기억나지? 제곱항 왼쪽, 제곱근항 오른쪽. 등호 성립 조건은 이 내부의 곱이 같다는 거야. bx는 ay.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볼게. 함수, 밑그림 함수, 식함수, 그래프 함수 세 종류 있지? 함수를 알기 전에 대응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가 어떤 원소의 논리적 기호로 연결되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 어떤 놈에게 대응되잖아. 모든 x의 원소가 어떤 y에 대응되면 이러한 그림 하나를 그냥 어떤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는 한 개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함수가 될 조건이 쌤이 말했지. 모든 x가 어떤 y에 하나씩만. 그리고 이제 밑그림 함수에서 함수의 조건이 이렇고 그래프 함수에서 함수 구분법은 x는 k를 끄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죠. 맞지? 여러 가지 함수인데 근데 이렇게 이놈이 함수는 맞는데 맞지? 얘가 중복 선택이 되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야, 우리 중복 선택 안 되는 애 찾자. 정의역 다르면 치역 다른 애 찾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1대1 함수의 조건은 밑그림 함수에서는 이런데 그래프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쌤이 맨날 말하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고 연속한다가 1대1 함수의 조건이야. 근데 우리 항상 1대1 대응으로 했는데 그 애들은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 알아서 돼서 일단 1대1 함수만 만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려면 이러한 소외받는 애도 없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1대1 대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뭐야? 치역이라는 뜻이거든. 공력과 똑같다는 거야. 요걸 지키면서 알았어? 그래서 y값 가득 채웠어야 됐지. 자, 상수함수, 상등함수 뭐 있는데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말을 한번 해볼게.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7의 4승이지. 근데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게. 1대1 함수는 결론부터 말하면 7p4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7개 중에 요 4개의 대응될 4개를 뽑아. 그리고 순서대로 배열해. 근데 조건이 만약에 이따구로 걸려있어. 봐봐. 그러면 4개 중에 7개 중에 4개를 뽑을 거 아니야.
근데 뽑는 순간 끝나. 왜? 누가 큰 걸 가져갈지 이미 정해졌어. 뭐 예를 들어 내가 3, 4, 5, 6 뽑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3, 4, 5, 6 이어야 돼. 알았지? 만약에 문제가 좀 더 고급지게 4는 4다라는 걸 박아놓고 이걸 만족한 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1, 2는 이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4C. 그 다음에 이건 2C. 곱하면 된다고요. 알았죠? 함수의 개수가 이렇고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 그리기랑 자 합성함수는 일단은 합성함수가 되려면 자 속함수 겉함수 쌤이 헷갈리면 표현하라고 했지? 맞지? 거꾸로 생각하는 거 연습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그 정의역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교환법칙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견합법칙은 돼.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합성함수 그리기 기억나니? 맞지? 한 번만 좀 쌤이 해줄게. 자, 이놈을 여기 합성할 거야. 얘가 1에서 특이사항 있잖아. 그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식의 요 1에 체크를 하는 거야. 1에. 근데 얘가 속함수가 0에서 1로 갈 때 겉함수가 속함수가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2로 가지. 그럼 얘가 0에서 2로 갈 때 모습을 재현. 1에서 2로 갈 때 2에서 0이 되지. 2에서 0이 될 때 모습을 재현. 알았지? 자, 역함수는 딴 거 없습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잘 지켜야 됩니다. 알았지? 역함수는 y는 x와의 교점으로 물어보는 놈이고, 그치? 근데 이런 말 잘 봐야 돼. f랑 g랑 합성해서 x야.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가끔 이런 문제 나와. f함수와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이잖아. 근데 가끔 문제에서 fx랑 f 인버스가 둘 다 1,2에서 만난대.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그래프가 음수로 막 엄청 기울기가 음수인데 엄청 꼬아지게 나오잖아.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 말고도 교점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니들 보고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얘는 그런 케이스거든. 쫄지 말고 그럼 얘 1,2 쓸 수 있지. 인버스가 1,1을 지난다면 얘가 2,1 지난단 말 아니야? 2,1 힌트로 그냥 갖다 쓰면 돼.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려가지고 하는 것들 맞지? 자,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일 조건 이거 미크림 함수 아니지? 이거 그래프 함수지? 그려놓고 얘가 함수일 조건이면 F2가 1과 7 사이면 되고 F3도 1과 7 사이면 되지? 맞지? 근데 얘가 1대1 대응함수려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사실 맞지? 이참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득 채우고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문제 볼게. A 이하, A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요놈이 1대1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그려보면 A, 2 지나면 되잖아. 그럼 내 A, 1을 대입하면 A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 내 축의 방정식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요 영역이 있으면 안 돼. 그럼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거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A가 만약에 5가 되면 얘가 이렇게 돼버려. 알았지? 제한된 범위 이런 것들 대충이라도 그려보라고 했지? 역함수 할 때 는 K 할 때 는을 요 놈에 할지 요 놈에 될지 판단해야 돼. 절대값 포함된 거 그리기. 자, 전체 그리는 건 밑에 거 뒤집고 x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건 요거 뒤집어서 복사하기. 그치? 그 말고 뭐 과하게 알고 있는데 요 6번까지 알 필요 없고 1번만 알면 돼. 1, 2번만. 유리식은 부분분수만 일단 체크합시다. 부분분수 알고 있니? 큰 식에서 작은 식 뺀 거 곱하기 작은 식에서 큰 식을 떼낸 거.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대칭점, 생김새, y절편들. 맞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합성 또는 역함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대칭점 뭐 확인해라? A, A인지 확인하라고 했지? 그치? 근데 가끔 유리함수에 절대값 들어가잖아? 그러면 개 어렵거든? 근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이상한 말 막 나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 얘 정근선이 2일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 그럼 기존의 정근선이 얘 뒤집었잖아.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A, A이면 y는 역함수랑 똑같지? 근데 1참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역함수랑 본함수 똑같아.
왜냐면 그 자체가 y는 x에 대한 선대칭 능력이거든. 유리함수 역함수 그런 거 알고 있죠? 위치관계 할 때 생김새가 양수면 직선이 기울기 양수는 무조건 만나. 음수일 때 얘기해야 돼. 접할 때. 근데 이거 하나 뭐야 얘 정근선이 있어갖고 접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사이냐 바깥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거 진짜 거의 엄청 높은 확률로 나올 거거든. 자, 여기 봐봐. 침착하게. 움직이는 점에 어떤 내리는 거에 수선의 발 이런 길이는 무조건 산술기하야. 제일 쉬운 게 이거 이렇게 내린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요놈과 곡선위로 움직이는 점 있잖아. 그럼 Q를 이렇게 그냥 잡아 이기로. 똑같이 거리 구해 그냥. 거리 구하면 루트 이거잖아 이거. 산술기하 뭐야? 하면 무조건 뭘 거야 그냥. 움직이는 점, 유리함수 위에 움직이는 점, 최소 뭐 이딴 거 무조건 산술기하야. 그냥 길이 그냥 나타내면 돼. A 콤마 그 잡은 다음에. 쌤 믿고 그냥. 그걸로도 안 풀리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야 그거. 무리함수는 꼭지점과 뭐야? 방향 있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무리함수 역함수는 이참수인데 그 똑같이 x는 한 다음에 하면 되거든? 근데 무리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있잖아. 근데 그것도 바뀌는 거. 뭐 예를 들어 x가 2 이상, y가 3 이상이야. 그러면 역함수라면 x가 3 이상, y가 2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야. 맞지? 무리함수 직선 위치한 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 뭐야? 꼭지점 지나고 접할 때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종근쌤이랑 너 교과서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잖아. 그 이해됐어? 그거 제가 A를 빼먹어가지고 이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 해설지랑 똑같이 풀었어? 네. 해설지 너무 어렵게 돼 있던데. 그냥 혹시 쌤이 한번 해줄까? 아니면 그냥 뭐 그대로 할래?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너가 풀 수 있으면 됐으니까.